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사저널 제목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주체가 시사저널이고, 이제 다른 매체들은 시사저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3강 체제에서 먼저 치고 나간 MBC?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협회보 이런 데 제목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압도적 1위를 한 거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향력, 신뢰도, 열동률에서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하고 그 수치도 1위 격차가 압도적이거든요.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어디냐? 전문가하고 일반 국민하고 이제 구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MBC가 43.4%, 전문가들의 43.3%가 MBC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KBS를 27%가 지목을 했고요. 조선일보를 26%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MBC가 1위도 1위지만 2위인 KBS하고의 격차가 16.4%포인트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압도적인 1, 2위 격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KBS가 MBC한테 제가 지난번 그 총선 개표방송 시청률이 KBS가 MBC한테 압도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위 경쟁을 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지금 KBS는 국민을 바라보는 방송이 아니라 두 사람을 바라보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입니다.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MBC는 국민을 바라보는 방송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 선정이 됐다고, 지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KBS가 하는 행태를 보면 27%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근소하게 뒤를 잇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우에도 보수를 지지한다는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KBS가 가장 영향 있는 언론 매체라고 응답을 해주는 거죠. 본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는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 일반 국민도 MBC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다라고 50.4%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KBS, 조선일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기에서 JTBC가 1위였었어요. 손석희 사장 시절에 세월호에 보도를 하면서 어젠다 키핑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의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JTBC가 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보도 등을 통해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의 1위로 등극을 했었었죠. 제가 저널리 토크쇼 제의할 때 9회차 방송에서 JTBC는 어떻게 신뢰도 1위가 됐나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을 털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상세히 분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KBS가 JTBC의 신뢰도 1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JTBC를 결과적으로 굉장히 추켜 세워준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다. 어떻게 타사를 저렇게 대놓고 칭찬해 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템을 선정해서 1시간을 털어서 제가 방송을 했던 이유는 그때 추석이 연휴가 아마 껴 있어서 제가 한 주가 결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 회차 만들 때 2배의 공력을 들여서 그 회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왜 자꾸 고치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그 JTBC는 어떻게 신뢰도 1위가 된다 편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KBS가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JTBC가 했던 보도의 철학,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그걸 상세하게 분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KBS가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요즘 뭐 지인들, 친구들 만나면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 KBS 나오길 정말 잘했다, 너. 지금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마 제가 KBS를 지금 다니고 있었으면 아마 머리가 다 탈모가 됐을 것 같아요. 또 당연히 이런 유튜브는 못하는 거겠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 개인적으로 뭐 글을 좀 남겼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완전히 한직이나 무의미한 데에 발령이 나서 거기서 월급 루팡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조사 결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 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KBS가 1위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는 36.4, MBC는 그리고 조선일보 근소하게 2위, MBC가 3위였고 일반 국민은 KBS가 근소하게 1위, MBC가 2위였는데 지난 1년 동안 MBC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전문가에서는 MBC가 1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일반 국민에서는 MBC가 6%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KBS는 떨어졌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국민의 인식이 KBS와 MBC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또 최상병 의혹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비판적인 팩트 보도, 진실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KBS는 이제 땡윤 방송을 하느라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죠. 근데 KBS가 이렇게 망가진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KBS의 지금 박민 사장이 지금 현재 KBS 사장인데요. 이분이 KBS 사장으로 취임한 게 작년 9월인가요? 전임 김의철 사장이 8월에 해임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9월, 10월 뭐 이 정도에 취임했던 것 같은데 KBS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1년이면 충분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2년 만에 나라를 그냥 풍비박산을 내버리듯이 KBS 정도 조직 하나 박살내는 데는 뭐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 MBC가 1위를 했다는 표였고요. 지금 그 다음 표는 이제 영향력이 아니라 신뢰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여기 보시면 KBS가 16.4로 2위인데 MBC가 37.8입니다.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16.4에 곱하기 2는 32.8인데 MBC가 37.8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MBC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MBC가 1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KBS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불과 4.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MBC가 43, KBS가 24니까 지금 19%포인트 차이 나는데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10.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앞에서 보이는 영향력의 어떤 1, 2위 격차와 신뢰도의 1, 2위 격차를 비교하면 신뢰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MBC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신뢰를 받았냐? MBC가 이렇게 신뢰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MBC는 하던 대로 할 수 있었고 KBS는 사장이 바뀌어서 180도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MBC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KBS도 과거의 보도 스탠스를 계속 그런 철학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기반한 그런 보도를 했더라면 MBC가 이렇게 1위를 하기가 어렵죠.
어쩌면 1위를 하더라도 KBS하고 1위 경쟁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가나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1년 만에 완전히 MBC로 기울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시청률도 MBC가 1등을 했죠. 총선 개표방송 시청률도 MBC가 1등을 했죠. 지금 지상파 3사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방송사도 MBC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가장 열독하는 언론 매체 역시 MBC가 압도적 1위입니다. 지금 열독이라는 게 자주 본다는 거죠. 열심히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기사를 보는 분들은 그 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네이버로 기사를 본다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신 분인데 MBC가 1위였는데 작년에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네이버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MBC인 걸 알고 본다는 거죠.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MBC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거나 MBC 채널을 직접 11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포털에서도 MBC 뉴스 스탠드를 구독을 해서 MBC 뉴스를 본다거나 이렇게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생산된 곳이 MBC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본다고 응답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이버가 지난해에 1위였는데 MBC가 뒤집고 네이버를 7%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 일반 국민의 경우 뭐 지난해 MBC 열독률이 KBS, MBC가 1위이긴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34.8인데 올해는 40.8로 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MBC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열심히 보고 MBC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세력도 있고 정당도 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잠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서님,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네요. 3주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갤럽은 매주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지난주에는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하니까 화수목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 그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제 갤럽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는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렇게 쭉 선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 끊어져 있는 이유가 조사를 안 했을 때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뭔 3강 체제? 예. 조선일보가 1위는 못해도 뭐 2등, 3등은 하고 그리고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는 그 사전적 의미의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이렇게 목과 입에서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표현이 수구라고 하기엔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다른 표현이 없어서 보수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을 쓰는 게 그렇게 흔쾌하지 않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층에서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답정너로 조선일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3위 안에는 이게 여기는 열독은 지금 7위, 8위이고요. 신뢰도는 8위, 7위입니다. 일반 국민, 전문가 8위, 조선일보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가 여기 보시면 열독률 7위, 일반 국민 8위. 그 다음에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조선일보 8위, 일반 국민 7위. 근데 영향력은 조선일보가 이제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영향력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조선일보가 영향력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영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KS 별별명 3강에 없다 대고 조선을 정남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면 탄핵 몇 번을 하고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리 침묵하고 있는 건지. 김혜영님 다행이네요. 일반 국민들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정치적인 교수가 어느 학과 교수인지 아세요? 모든 이제 교수분들이 뭐 일정 정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제가 이제 기자니까 언론학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만났고,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정치적인 학자들이 신방과 교수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전문가 중에 신방과 교수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뭐 지금 이렇다 할 저항이라든지 지식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뭐 한국 언론학회, 한국 언론정보학회, 한국 방송학회 이렇게 네로라는 언론 단체들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의 신박학 교수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이런 학회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회가 닿으면 오늘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추후에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죠. MBC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열심히 보는 매체더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 말을 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도깨 구치팀은 한국에서 기미가요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KBS 이야기 하시는 거죠. 시청료 안 내려고 관리실에 갔더니 주방 TV까지 떼라고 하는데 떼고라도 시청료 안 내고 싶어요. 김혜영님.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시죠. 네, KBS 수신료를, KBS한테 어떻게든 의사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근데 다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으로,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KBS가 보수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KBS를 존재감이 제로인 미디어로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 또 보수의 목표입니다. KTV 국정방송이나 아리랑 TV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TV조선, 채널A, 뭐 MBN, YTN 뭐 이런 데가 MBC도 민영화시키면 MBC도 거기 들어가겠죠. 지금 YTN 민영화도 있고요. 그냥 주구장창 보수들을 찬양하는 보수 일변도의 미디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KBS는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정권이 바뀌면 KBS는 또 이제 보수 비판적인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료를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KBS 직원들이 걱정하는 거지 KBS 박민 사장이나 지금 그 경영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KBS 뭐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짧으면 올 연말까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임기가 12월 9일까지예요. 사장하고 지금 집행기관의 임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수신료 뭐 깎고 KBS가 5천억 1조 적자가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 거부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용수원 차장님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맥비링, 발음이 어렵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수 아닙니다. 그렇죠? 보수라고 표현하기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보수는 네, 기존 체제 질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하고
준법 정신도 투철하고 이런 분들인데, 한국의 보수, 특히 윤석열 정부는 헌법도 경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헌법 정신 따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무례한 정권입니다. 플라워스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라고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플라워스님 감사드립니다. 아로하님 지식인 비겁한 거 역사가 증명,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김혜영님 KBS 내부 구성원들이 너무 존재감도 목소리도 안 내는 게 제일 문제. 김혜영님 혹시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KBS 내부 구성원들이 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KBS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KBS 23년 동안 제가 KBS를 근무를 했고, 지금 여전히 KBS 내부에 제 동료 선후배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죠. KBS는 지금 저항의 동력이 내부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나라가 망하면 그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말했던 방송이 생각나네요. 언론이 진짜 얄미워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비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에 걸림돌이 되는 두 집단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검찰과 언론과 검찰을 꼽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시사저널이 제목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MBC가 세계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했는데 3강체제에서 먼저 치고 나간 MBC? 저는 이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엄청 봤던가 아니면 내부적 기준에서 MBC가 이렇게 압도적 1위가 나온 게 못마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제목을 뽑을 이유가 없죠. 언론 매체 영향력 실력 열등 조사에서 MBC 모두 1위를 이렇게 작게 써놨어요. 그리고 KBS, 조선일보, JTBC, SBS 추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뭘 추격하고 있습니까? 추격은 누가 1위가 앞서가고 있고 2위가 따라가면서 간격을 좁히려고 할 때 추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지금 뒤집어졌고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큰데 무슨 추격입니까, 이게. 시사저널은 이렇게 단어 선택하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놓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게 추격 맞습니까? KBS가 지금 MBC 추격하고 있는 겁니까? 한심합니다, 진짜. 자, 기자협회보. 기자협회보는 기자협회 소식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기자협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이제 수용자들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뿐이지, 옛날 기자협회보는 언론사 내부에서 기자들만 보는 신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시사저널, 언론매체 조사, MBC가 삼관왕 석권 이렇게 제목을 뽑았으면 이게 맞는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큰 제목이 밑에 이제 영향력, 신뢰도, 열동률 모두 1위, 권력 비판 보도, 존재감과 영향력 키워. 이게 맞는 제목과 소제목 뽑는 거입니다. 시사저널 기자님, 그 기사 쓰신 기자님은 왜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만약에 데스크가 다 고쳤다면.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이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열독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MBC가 3관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사저널에서 또 묻는 질문이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은 누구인가? 옛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물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질문이 사회인, 예술인, 문화예술인은 아니고 이제 사회인, 하여튼 언론인을 이제 사회인으로 포함시켜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년 연속 손석희, 유시민 선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손석희 선택이라고 갔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영향 있는 사회인의 좌측에 전문가 유시민, 일반 국민 손석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시민 전문가에서 유시민, 손석희
이 두 분의 차이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의 손석희, 유시민 두 분의 차이는 1%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받기 때문에 좌측에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손석희라고 제목을 달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손석희, 유시민으로 달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년 연속 손석희, 유시민 선택. 시사저널이 움츠러든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목도 그렇고 여기서 유시민, 손석희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좌파 매체 혹은 반정부 매체로 찍힐까봐 아마 움츠려든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손석희 전 JTBC 사장, 이분은 사실 오랫동안 1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님은 사실 유시민 작가님은 여기에서 1위를 한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1위를 한 걸로 저가 기억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유시민, 손석희, 그리고 일반 국민에서는 손석희, 유시민, 지난주에는 유시민 5위였어요. 전문가에서는 1위, 그리고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3위, 일반 국민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이 5위였는데, 올해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전문가 1위는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에게서는 거의 손석희 전 사장과 격차가 아주 작은 그런 2위로 올라선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유시민 작가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전문가하고 일반 국민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많이 꼽아오셨을까요? 뭐 매체에 많이 등장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님의 말이 더 쏙쏙 와닿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가장 신랄하게,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공감할 수 있고 통쾌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시민 작가님 말에 공감하게 되니까 개인의 의견 형성에 유시민 작가님의 말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영향력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1위, 일반 국민에서도 거의 1위. 지금 손석희 전 사장님과 별 차이가 없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MBC가 세계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과 유시민 작가님이 이 두 군데 통합해서 보면 유시민 작가님이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1위를 차지한 거는 똑같은 거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언론 매체는 MBC,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유시민.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